오늘은 그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전형이 어떻게 변형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학과 하나 있죠. 경찰행정학과. 정말 경찰행정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동국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과연 동국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당연히 정시가 늘어났다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또한 동국대 역시 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는 당연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9.9%로 감소되었고 정시는 40.1%로서 27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른기회 전형에서도 선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5명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제가 2022학년도 대학교 입시 전형을 쭉 분석하고 조사해 보니까 지금 고른기회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특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특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그걸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직윤이 많이 선발되면서 모든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실 게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지금 수시 학생부 교과도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그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꽃은 바로 두드림 전형. 네, 누구나 다 아실 거죠. 전형 방법은 이제 면접을 단계별 전형으로서 1차 선발하고 나서 면접 30%를 적용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지금 미적용입니다. 지금 학종이라고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모두 뭐 수능 체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2022학년 때는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학종에서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022학년도부터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두드림 전형에서는 이제 평가서료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게 당연히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건 학업 역량과 전공 관심도와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데 학교 생활 충실도 그러니까 학업 역량과 전공 관심도가 80%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사회성이 20%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학교별로 딱 7명 이내만 학교장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실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만 좋으면 당연히 좋게 하죠. 교과 전형이니까 서류 100%에서 100%로 선발하는 학교가 좀 많이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틀려요.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라고 해가지고요. 내신만 좋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럼 대신 무엇이 있냐면 서류 종합평가 40%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교과 60%, 서류평가 40%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생활기록부 관리도 잘해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100%를 하고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서류평가 그것도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일괄 전형입니다. 그러면 반영 교과는 뭘 평가할까요? 학생부 교과에서 반영 교과는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결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당연히 출석 같은 경우는 결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두드림 전형과 그리고 또한 학생부 교과에서 보는 서류 평가 과연 동국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을 두드림 전형에서는 25%를 반영하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업 역량에서는 어떤 점들을 평가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노력한 흔적, 그다음 멘토 활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했던 점들을 평가하고, 그다음 기초 학업 역량을 교과 성적도 평가를 하지만 분명히 과세특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세특을 정성평가한다? 그럼 과세특의 핵심은 무엇이죠? 네,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 역량, 특히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한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과세특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점이죠. 또한 독서도 평가합니다. 물론 당연히 과목별 교과 독서도 있지만 여러분에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독서가 필요하겠죠. 또한 수행평가를 하면서 반드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강조한 게 있었죠. 수행평가를 뒷받침해 줄 만한 독서가 어떤 책이었는지도 꼭 기재가 돼야 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는 두드림 전형은 25%, 학교장 추천형은 40% 차지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역시 비율이 다릅니다. 두드림 전형은 40% 차지하고요. 학교장 추천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 적합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하는 건 전공 수학 역량을 당연히 교과 성적과 그다음 과세특을 정성평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과 지원하는 학과와 밀접한 과목이 있겠죠. 그 과목은 당연히 내신을 탑을 달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에 관련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이 있겠죠? 심화된 진로 보고서, 그 다음에 과세특의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 똑같은 수준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되는 절대로 안 됩니다.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순차적으로 심화된 발전된 수행평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비교과 활동도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토론 수업, 발표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창차 활동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에서 이 점도 평가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주어진 환경이 틀리거든요. 어떤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더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반면에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주어지는 환경 내에서 그래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점들의 생활 기록부에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인성과 사회성은 똑같습니다. 두드림에서도 20%를 평가하고 있고 학교장 추천에서도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그 성실성과 그 다음에 사회의 주도성 두 가지를 인성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 역시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에서 15% 차지하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발전 가능성이 뭐 3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아니면 못해도 2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성이 약간 좀 낮게 평가를 하는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 가능성이 15%로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에서는 뭘 평가하냐면 지원 동기, 그 다음 진로 계획, 그 다음에 고민의 흔적과 깊이가 반드시 꼭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진로를 탐험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자기 자신의 적합한 진로, 자신에게 맞는 그 진로를 탐색하려고 이런 활동도 해보고 저런 활동도 해보고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 그 고민의 흔적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언제 나와야 되겠죠? 고1 때 나오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고1 때 당연히 자기 진로의 탐색에 대한 고민의 흔적 고1 때 나타내주고 나서 고2, 고3 때 뭐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의 진로를 심화시켜 발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해당 전공 커리큘럼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학업 이수 후, 그러니까 대학교 학업 이수 후,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이고, 그 다음 어떻게 자기 계획을 진로를 구체적으로 나갈 건지를 동국대학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접평가. 그거 아세요? 면접평가에서 정말 역전 뒤집어진 상황이 동국대학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1차 서류 합격했다고 해서 면접 등하시면 안 되죠. 면접평가에서 이제 평가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전공 적합성이 이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의 30%를 차지하고 전형 취직 적합성도 평가합니다. 그게 20%고요. 발전 가능성 20%, 인성 및 사회성 3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일단 그 생활 기록부자 서류 기반 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를 하면서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반드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동국대학교에 어떤 학과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1학년 이하 그 학과를 입학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서 어떤 교과를 배우고 그다음 그 교과 중에 자기 자신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교과 중에 자기는 어떤 교과에 더 흥미를 가지고 심화시킬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면접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요. 또한 비교과 활동을 하잖아요. 어떤 수행평가를 했다라든지 그 다음 보고 작성을 했으면 그 활동들을 왜 했는지 동기, 그 다음에 그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또한 그 활동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어떤 면으로 더 발전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지 그런 점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묻거든요. 그 묻는 과정에서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진로 계획에 있어서 정말 본인만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의지를 평가한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을 파악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서류 평가 대비 면접으로 역전하는 비율이 무려 30%에 가깝습니다. 동국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동국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내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반영별이 틀렸죠.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면접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